우주의 시작 하면 딱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죠. 네, 바로 빅뱅입니다. 뭐 교과서든 영화든 어딜 가나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기원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요, 만약 이 단단해 보였던 이야기에 슬슬 금이 가기 시작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현대 우주론의 거의 기둥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빅뱅 이론이 지금 최첨단 과학이 내놓는 증거들 앞에서 말 그대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의 시작, 그 이야기가 지금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다들 아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교과서에서 배운 익숙한 빅뱅 이론 말이에요. 이걸 먼저 제대로 알아야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확실하게 감이 오실 테니까요. 빅뱅 이론의 핵심,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약 138억 년 전에 우주 전체가 상상도 못할 만큼 뜨겁고 빽빽한 그런 상태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쭉 팽창해 온 거죠. 이게 바로 별도, 은하도, 그리고 우리도 만들어낸 그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오해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빅뱅을 무슨 한 점에서 펑 하고 터진 대폭발로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건 공간 안에서 일어난 폭발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부풀어 오른 겁니다. 우주의 모든 지점에서 동시에 말이죠. 그 점 바깥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주가 그냥 세상 전부였으니까요. 아니, 이렇게 대담한 이론이 어떻게 정설이 됐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증거 기둥이 두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허블이 발견한 건데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우리한테서 더 빨리 멀어진다는 사실. 이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이건 빅뱅 초기에 그 뜨거운 열이 식어서 우주 전체에 희미하게 남은 일종의 창조의 잔열 같은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빅뱅 이론을 우리 우주 이야기의 표준으로 만든 거예요. 하지만 말이죠. 이 표준 모델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엄청난 발견들이 나오기 전부터도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이 시원하게 설명 못하는 오래된 수수께끼들을 몇 개 안고 있었거든요. 뭐랄까, 이론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이미 있었던 거죠.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거 있잖아요. 별, 행성,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 다 합쳐도 우주 전체의 고작 5%래요. 그럼 나머지 95%는 뭐냐?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거죠. 빅뱅 이론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얘네들이 꼭 있어야만 하는데 문제는 수십 년을 찾았는데도 아직 아무도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에 구멍 나니까 그냥 안 보이는 걸로 대충 땜빵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골칫거리가 바로 지평선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주 배경 복사를 쫙 펼쳐보면 이쪽 끝이랑 저쪽 반대편 끝,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은 적이 없는 두 지역의 온도가 소름 돋게 똑같아요. 마치 서로 짜고 맞춘 것처럼 말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물론 과학자들도 바보는 아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급팽창, 영어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아이디어를 덧붙였어요. 우주가 태어나자마자 아주 잠깐 빛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 커지면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섞였다는 거죠. 그럴듯하게 한데 이것도 결국 증명되지 않은 가설로 다른 문제를 덮는 약간 땜질 처방 아니냐, 이런 비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존 이론에도 약간씩 금이 가 있던 바로 이런 상황에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눈,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등판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망원경이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날아온 데이터가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어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죠. 제임스 웹이 뭘 봤냐면요. 빅뱅이 터지고 나서 고작 5억 년에서 7억 년밖에 안 된 정말 우주 초기에 이미 다 자랄 대로 자란 거대 은하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존의 이론대로라면 이 시기엔 이런 애들이 절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유니버스 브레이커. 말 그대로 우주를 부수는 녀석들이라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딱 이겁니다. 어린이집에서 수염난 아저씨를 발견한 것 같다.
기존 이론에 따르면 그 시기 우주는 갓 태어난 아기 은하들로 가득한 어린이집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웬 수염 덥수룩한 성인 은하가 떡하니 앉아있는 걸 본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이게 단지 덩치만 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초기 은하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미 산소나 질소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풍부하더라는 거죠. 이런 원소들은 별이 만들어지고 터져서 죽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생기는 거거든요. 최소 수십억 년은 걸리는 일인데 모든 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됐던 겁니다. 결국 제임스 웹의 발견은요, 기존에 있던 균열을 더 크게 벌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모순점까지 드러내버렸습니다. 이제 우주론은 진짜 거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게 바로 이 허블 텐션이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주가 지금 얼마나 빨리 팽창하고 있나? 이걸 재는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서로 다른 답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죠. 명확하게 보입니다. 초기 우주의 흔적, 즉 우주 배경 복사를 가지고 계산하면 팽창 속도가 약 67이 나와요. 그런데 제임스 웹 같은 망원경으로 가까운 우주를 직접 보고 계산하면 약 73이 나옵니다. 분명히 똑같은 걸 재고 있는데 답이 다르게 나오는 이 황당한 상황인 거죠. 진짜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보통 이런 오차는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더 정밀하게 측정하면 점점 줄어들면서 해결되거든요. 근데 허블 텐션은 완전히 반대예요. 측정이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이 두 값의 차이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측정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이 기본 공식 어딘가에 아주 근본적인 구멍이 뚫려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과학계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빅뱅 이후의 새로운 우주 이야기를 향한 그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재 과학계는 크게 두 개의 길로 나뉘는 분위기입니다. 한쪽은 이론을 수정하자는 쪽이에요. 빅뱅이라는 큰 그림은 맞는데 우리가 별이 만들어지는 속도 같은 세부적인 걸 잘못 알고 있었던 거다. 모델을 좀 손보면 된다. 이런 입장이죠. 반면 다른 한쪽은 이론을 갈아엎자는 더 과감한 쪽입니다. 우주 팽창의 증거라고 믿었던 적색편이 해석부터가 잘못됐을 수 있다. 아예 빅뱅이라는 시작점 자체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사실 과학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한때는 모두가 믿었던 절대 진리가 새로운 증거 하나에 무너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이 수천 년을 갔지만 결국 무너졌고요. 에테르라는 가상의 물질도 한때는 당연하게 여겨졌죠. 지난 100년 가까이 우주론의 왕좌를 지켜온 빅뱅 이론도 어쩌면 지금 바로 그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빅뱅의 시대는 이제 정말 끝나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혼란이야말로 우리 우주의 더 깊고 진짜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위한 위대한 시작일까요?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 우주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거죠.